1954년 미국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항공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의 인원을 통합해 항공자위대를 창설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미국으로부터 F-86 세이버를 지원받아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면허를 받아 이를 자체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등훈련기로는 T-34, 멘토, 중등훈련기는 T-6, 텍산, 고등훈련기는 T-33, 슈팅스타를 운용했는데 이 중 T-6 텍산은 1930년대에 개발된 기체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터보프롭기여서 제트기 시대에는 적당하지 않은 항공기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항공자위대는 제트 엔진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중등훈련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국제 기체를 직도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자체적인 항공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산 훈련기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더 우세했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다음과 같은 성능 요구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팬덤 복자형 중등훈련기, 주력 1톤 정도의 제트 엔진 장착, 최고속도 420노트, 2시간 정도의 항속시간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의 항공기 제작회사들이 각각의 설계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장 믿을만했지만 다른 회사들의 항공기술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후지 중공업의 설계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훈련기를 제작하게 된 후지 중공업은 개발 초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트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기존 항공기 연구시설들이 전쟁 중 파괴되어 미국 대학의 연구시설을 간신히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63년 후지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제트 훈련기 T1의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T1의 초기형은 영국제 엔진과 사출 좌석을 장착한 상태로 양산되었지만 후기형은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제트 엔진과 사출 좌석을 장비해 그들의 진정한 국산 제트기로 평가되었습니다. 1967년 중등훈련기 T1 개발에 성공해 항공기 제작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이번엔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게 된 이 사업의 핵심은 마하 1.6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기체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의 제규어와 미국의 F-104 스타파이터의 형상이 참고되었습니다. 1975년 완성된 이 항공기는 T2로 명명되어 항공자위대의 고등훈련기로 사용되었습니다. T2의 개발에 성공한 일본은 이 기체를 개조해 지원 전투기로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던 F4 팬텀이 소련군 전투기를 상대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 새로 개발된 지원 전투기가 소련군 함정과 지상군을 상대로 공격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T2의 복자형 좌석은 단자형으로 변경되었고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과 각종 지상공격 폭탄들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F1으로 명명되어 2006년까지 일본의 지원 전투기로 운용되었습니다. 1981년 일본 방위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T1 중등훈련기를 교체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훈련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훈련기의 성능 요구 조건은 복자형의 쌍발 제트기, 최대 속력 마하 0.9, 실용 상승고도 5만 피트, 항속거리 700캐리였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항공기 제작에 있어 여러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왔던 관례에 따라 가와사키 중공업이 주 계약자로 사업의 40% 지분을 차지하고 미쓰비시와 후지 중공업이 각각 30%의 지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엔진은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복합제 일체 성형 구조를 적용해 무게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T4는 1988년부터 항공자위대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무려 212대나 생산되어 조종사 양성 및 고개 비행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T4는 원래 중등훈련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비행훈련 상황을 구현할 수 있어 조종사들은 고등훈련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F-15J나 F-2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T4를 37년째 운용해오고 있는데 이 기체도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도 발생하게 되면서 새로운 훈련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미국과 훈련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과거 훈련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본 경험이 있고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동 개발을 고려하는 이유는 역시 예산과 시간의 부족입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지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훈련기 사업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성능이 낮은 훈련기라 하더라도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곧 현재의 T4를 무리해서 더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관심을 보인 기종은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7A였습니다. T7A 레드호크는 탄소폭갑제 성형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적용해 개발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기종으로 일본은 T7A가 완성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개량해 자신들의 고등 훈련기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T7A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특정 각도로 급상승할 때 안정성을 상실하는 윙락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비상 탈출 시 조종석 유리를 파괴하는 도폭선의 폭약량이 과도해 조종사가 내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개발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T7A는 2023년에 초도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028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은 T7A 개발에 발을 잘못 들여 놓았다가 사업 지체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훈련기는 제 시간에 받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카이에서 개발한 T50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TF5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종은 카이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사업이나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항전 장비를 개선한 기체입니다. 이렇게 TF50의 일본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T7A나 이탈리아의 M346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TF50은 단지 경쟁 입찰에 외형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으로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한국으로부터 훈련기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최된 항공우주 전시회에 카이가 처음으로 부스를 열고 참가하고 여기에 일본 항공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TF50의 수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TF50의 일본 수출 마케팅은 카이가 아닌 록히드 마틴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를 고려해 록히드 마틴이 전면에 나서고 실제 훈련기 제작도 일본 항공회사들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카이는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이도 록히드 마틴이 사업의 전면에 나서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TF50에 대해서 카이는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일본으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고 록히드 마틴이 금전적이든 기술 이전이든 규정된 70%만 챙겨준다면 방식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TF50이 조심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바로 이탈리아의 M346입니다. 이탈리아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M346 제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탈리아와 지캡의 공동개발 국가이고 현재 일본 조종사들이 F-35의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M346을 이용한 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TF50보다는 M346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는 일본이 M346을 도입한다면 절충교육 방식으로 B1 해상 초계기를 구입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TF50의 또 다른 경쟁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이번 일본의 우주항공 전시회에서 미쓰비시는 TX라는
그들의 독자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이 쌍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T7A와 TF50, M346 등 다른 모든 경쟁자들이 단발 엔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TX는 쌍발 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악 지형과 해양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환경에서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쓰비시의 모델은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예산 초과와 개발 시간의 지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TF50이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방산업체들은 새롭게 펼쳐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또 다른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국민 감정을 내세워 무기 수출에 좋은 기회를 상실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업의 이익과 국가 경제 발전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